네, 오늘은 조은현 구단이 인생 명국으로 손꼽는 한 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28기 명인전 1997년도에 그 이창호 구단과의 그 도전 5번기에서 그 2대2의 팽팽한 접전에 그 마지막 최종국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기보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제 특별히 보내주신 기보고요. 조은현 국수님이 10판의 그 기보를 꼽았다고 하네요. 그 인생 명곡이라고 하죠. 그 프로들도 기억에 남는 판들이 유독 있는데 이제 그중 한 판이 바로 이 대국이라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 88년도에 그 KBS 바둑왕전에서 최연소 우승, 국내 기전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이제 국내 기전의 1인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1992년도 동양증권배에서 그 세계 챔피언, 최연소 챔피언에 오르고요. 그래서 사제지간 대결이 참 많았었는데 조은현 국수님 입장에서는 그 1, 2국을 패하고 3, 4국을 연달아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국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명인전의 타이틀은 1991년도에 그 이창호 구단이 조은현 이제 국수님을 맞아서 그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타이틀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에게 타이틀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창호 구단이 3연승을 두어갔어요. 그 당시에 3연승 양화점 포석에 3연승으로 전개하는 것을 이창호 구단이 많이 애용했던 포석이었는데 조은현 국수님 입장에서는 이 포석이 이창호 구단의 그 준비된 포석이다라고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어떻게 하면은 좀 의도대로 두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대국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뭐 닭개미야 우주를 보면 이렇게 협공 가는 경우가 많죠. 그 3-3을 파면 뭐 막아서요. 요 포석으로 한시대를 이제 풍미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백이 옛날에 좀 당연시 되던 정수였는데 이 받아주는 수를 이렇게 밀어서 두는 게 훨씬 낫다고 하죠. 요즘 AI 시대에서는요. 제가 한번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부침이었어요. 부침이 그 흔히 젖바둑용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이 부침이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프로들이 많이 연구하는 수가 이 부침하고 나를자로 이렇게 씌어가는 수 두 가지인데 이게 둘 다 이제 이거는 뭐 젖바둑용 정석이다. 뭐 이 수는 실속이 없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요즘에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붙였고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붙여간 수도 요즘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 과거에는 좀 변칙적인 한 수였어요. 사실 과거에만 해도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요. 받아주면은 백이 이제 이렇게 두고 흑은 또 손을 빼고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호구를 쳐서 받으면 한 칸 정도 띄어서 지켜둡니다. 이렇게 두어가는 이제 바둑들이 많았고 또 바둑을 처음 입문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국수님이 그 한 수 한 수 심혈을 기울여서 뭐 이창호 구단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가면 당연히 이어가겠죠. 네, 보통 양걸침에 이게 백돌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돌이 없을 때는 오히려 변의 흑진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백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었고요. 이렇게 호구를 쳤고요. 호구를 치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뻗어둘 줄 알았는데요. 네, 실전은 단수를 하나 치고 요 정석도 있었던 정석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받아주면 이제 백이 이렇게 지킬 경우에 이렇게 한 번 더 지켜서
두는 것까지가 정석이었는데 저 이창호 구단이 나름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컨셉은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침입하는 그 뒷맛이 나쁘거든요. 단단하게 두는, 그러니까 일부러 단단하게 둬서 빈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한 수였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었는데 좀 옛날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이었다면은 뭐 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정을 취해서요. 네,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한 점을 잡는 순간 백이 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손을 빼고 뭐 요즘 식으로라면 3-3을 판다든지 또는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 좀 더 발빠르게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수도 뭐 상대를 좀 이렇게 굳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요즘 바둑의 추세가 좀 단순화,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예요. 쉬워 보이는 수들을 AI에서 많이 구사하고 또 인간들도 많이 모방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바둑 찍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바둑 만약에 찍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 느낌을 전달을 한다면 아무래도 소신을 잃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해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꼬부렸는데 지금 약점이 남았죠. 조은현 구단 하면은 그 속력 행마, 행마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선수를 잡는 거를 즐겨 하시고요. 선수 잡아서 이렇게 나를자로 걸쳤는데 오늘의 이창호 구단의 컨셉은 이 부침에 있었어요. 부침. 젖바둑용 정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현대나 과거나 마찬가지 언제든지 지금도 요즘 바둑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네, 뻗어두었고요. 자, 지금 위 변화하고는 다른 진행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요. 백이 호구냐, 나를자냐, 이렇게 이게 3칸 정도로 벌리느냐,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가장 단단한 건 호구입니다. 뒷맛이 다르죠. 뭐 이렇게 두어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손을 빼도 끊어가는 수가 성립되지 않아요. 뻗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끊는 약점을 엿보고 있죠. 이 한 점이 잡히는 자리와 이 끊는 자리가 맛보기입니다. 따라서 좀 더 단단하게 두어간다면 이런 흙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겠는데요. 변으로 봤을 때는 뭐 넓게 벌리는 게 실속은 더 좋겠죠. 저라면은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실제는 이렇게 받았는데 좀 밀리는 자세가 흙이 좀 기분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굉장히 의아했던 장면이었어요. 의외의 한 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선으로 달리는 수,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응수타진 같은 건데 사실 후수거든요. 이게 끊어도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끊어서 이 끊어가는 약점을 보완해서 두텁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백이 반대로 이렇게 받는다면 흙이 이쪽을 다가섰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응수타진 같은 수인데 문제는 발이 너무 느립니다. 이창호 구단 바둑의 그런 특성이랄까요? 요즘식이라면은 당연히 3-3 여기 또는 여기 3-3을 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수는 약간은 발이 느려 보입니다. 당시 5집 반 덤을 적용하고 있었고요. 당시 바둑이 조금 발이 느린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니까 이제 조은현 구단 또 선수를 잡아서 발빠르게 이제 다른 곳을 갔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죠. 특공대 침입. 조은현 구단 하면은
타개가 대단합니다. 타개 능력이 대단한데요. 여기서 여기를 띄었네요. 저는 이 수가 의외였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놓아봤는데 AI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놓아봤는데 왜 호구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 이거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끊어도 뭐 그냥 이렇게만 띄어도 백이 훨씬 더 약해 보이고요. 지금 이쪽도 약점이 이쪽도 이제 생기죠. 넘어갈 수 있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뭐 나를자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면은 흙이 좋아 보이는데 좀 전에 제가 약간 발이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자 그러니까 행마 자체는 좋지만 백에게 그 쉽게 타개를 허용하는 수였던 것 같아요. 뭐 생각 같아서는 반발하고 싶은데 약점이 남아서 뭐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만 이렇게 장문 씌어서 이렇게 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타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끊는다면 이렇게 오직하게 빈삼각을 둬야 되는데 실전이네요. 끊지 않는다면은 좀 흙돌에 그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빈삼각으로 뒀는데요. 막았고요. 자, 요때 지금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빈삼각 우영이 등장했는데 왜 끊지 않았을까요? 끊는다면요. 이렇게 저는 뭐 이걸 뭐 젖힐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전 근데 저라면은 일단은 뭐 무조건 끊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안 보고 끊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백이 연결되더라도요. 저 같으면 끊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뻗나요? 뻗는 수가 좀 더 뒷맛이 좋을까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요. 지금 흑돌은 완생이죠. 살아있죠. 뭐 이 석점 끊기는 것은 뭐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끊는 것은 단수를 쳐서 지금 이곳에도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재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흙의 재미입니다. 글쎄, 근데 전체적인 형세는 백이 쉽게 타개가 돼서 유리할 수 있지만 저라면은 지금 끊어서 뒀을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 일단 약점이 눈에 보이는데 그 당시에 뭐 돌부처, 뭐 신산, 뭐 이런 별칭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죠. 그래서 침착함이 이창호 구단의 그 장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지 않고 참아뒀는데요. 자, 여기서 어디를 두었을까요? 어제 이제 기보 놓는 요령에 대해서 그 질문하신 그 구독자분이 계셨는데요. 기보는 이제 총보를 보기는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 이 기보를 뽑았는데 지금 80수 정도만 뽑았어요. 지금 기보가 이렇게 끝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기보 보실 때 그 놓아보는 속도도 그렇고요. 포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포석이 한 50수 정도만 놓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를 좀 짧게 뽑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기보를 그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끼울 수 있는 그 딱딱한 파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고정시켜서 바둑판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기보를 보면서 시야가 바둑판을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보는 시간보다 바둑판을 보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이제 갖는 게 좋아요. 이게 기보 공부 잘못하면은 뭐 팔운동만 한다, 뭐 이런 이제
또 오후에도 살 수 있는데 사실 팔 운동만 해도 감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냥 팔 운동만 해도 다 돼요, 사실은.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이렇게 기보를 좀 고정시켜서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놓아놓고, 그리고 기보 수는 최대한 짧게요. 최대한. 저는 보통 80수에서 100수 정도 뽑아서 기보를 놓아보고 있습니다. 이 기보 보시면은 조은현 구단께서 직접 입력하셨는지 그 베개 입장으로 이렇게 기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보느냐고, 80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한번 놓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번호 쉽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일단 이렇게 밀어가는 수, 좋아 보입니다. 이제 끊는 수를 엿보죠. 이게 기존에 끊었을 때 단수를 치면 축이었는데 이제 따라 나오면서 이 2점 잡히는 단수가 생겼습니다. 뭐 좀 끊는다고 해서 별로 크진 않아 보여요. 이렇게 오히려 끌고 나와서 뭐 살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글쎄요, 이렇게 밀어갔는데 일단은 베개 자세가 좋죠. 밀어서 날일자 이쪽에서 타개가 좀 베개의 그 의도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이제 2점을 잡았고요. 자,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자, 최대한 넓혀서 키우죠. 이게 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교환은 좀 손해인데요. 백이 오히려 그냥 제치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나아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끝내기를 보류하는 거죠. 이제 끊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실전입니다. 네, 한 번 더 밀었다는 건데 사실 뭐 여기는 이 한 점 같은 경우에는 끊겨도 언제든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 101점이요.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그 아주 참신한 감각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치 요즘 AI 시대 바둑을 보는 것 같아요. AI 시대는 3-3 많이 나오죠. 3-3과 이 붙임 많이 등장합니다. 정우단이 붙였어요. 참 요즘 그 AI가 등장하기 전에, 정말 한참 전에, 벌써 97년도니까요.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이창호단이 이런 수를 구사했네요. 글쎄요, 요즘 3-3이 좋을까요? 이 수가 좋을까요? 저라면 3-3 들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당시에 뭐 최고위전, 뭐 국수전 포함해서 그 여러 그 기전들에서 이제 1인자로서 이제 군림하기 시작할 그 무렵이었죠. 전성기였죠. 최전성기였습니다. 다시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스승인 조훈현 구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버거운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 5번기 마지막 최종국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창호 구단에 이제 승리를 점쳤어요. 젊기 때문에 뭐 지금도 나이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창호 구단이 1인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1인자의 프리미엄을 생각을 해서 이창호 구단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창호 구단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타개는 그 어느 정도 잘 됐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쪽 부분에서 오변에서 백이 너무 타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혹은 이제 여기서 이게 붙여가는 약간 변칙적인 수를 이용해서 타개를 했는데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왔죠. 날일자로 굳혔는데 지금까지 형세는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백이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2선을 달렸고요. 초창기에는 받아주는 수가 좀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흙이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좀 당했다라고 해서 붙여가는 수가 그 다음으로 개발이 되었었고요.
이게 뻗어도 막아서 귀에서는 공도가 좁기 때문에 살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주고 막는 게 그냥 삼삼을 두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이 형태는 특히 흑이 이 선을 밀었을 때 귀에서 안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받는 수가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사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많이 또 두어졌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다가 또 등장한 수가 뭐 이수, 뭐 이수 있는데 한번 이수 볼까요? 이수 두어가면 밀고요, 막고요, 끊으면은 단수를 칩니다. 나오면은 호구를 치고요. 이렇게 붙였을 때 제쳐갑니다. 이때 축을 봐야 되는데요. 축은 이 축을 뜻하죠. 이 선을 이렇게 따라서 제쳤을 때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자, 이 축을 봐야 됩니다. 백이 유리하죠? 네, 보나마나 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흑이 단수를 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타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빵따냄인데 흑보다는 백이 낫다는 거예요. 흑이 또 여전히 곤마잖아요. 6점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행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것도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는 이렇게 그냥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은영 국수님께서 이렇게 눈목자를 염두에 두고 이 눈목자에서 가운데 갈라서 치중 가는 수, 이 수를 염두에 둔 행마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수인 거죠. 따라서 흑이요. 눈목자보다 나를자로 두어 갔다면 어땠을까요? 전 나를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나를자. 다가서도 또 이렇게 치받아서 뭐 또는 띄어서 뒀을 때도 더 괜찮아 보이고요. 네, 실전에는 눈목자를 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의견들이 AI로 찍어보면 전부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막고 여기서도 이렇게 치받으면은 그냥 알기 쉽게 사삭작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는 것까지 선수죠. 근데 이렇게 밀어간 수는요, 흑이 이제 뻗어 달라는 거예요. 제쳐서. 뭐 이것도 아까하고는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양쪽에 이제 그 집을 확보하고 곤마를 띄우겠다라는 의도죠. 이것이 바로 백의 주문인 건데요. 장호 구단이 붙여서 의도를 거슬렀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전개가 된다면 이렇게 제쳐서 단수를 치는 순간 백 모양이 눌리죠. 좀 전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겠고요. 자, 백도 반발을 해야 되겠죠. 백도 이제 치받아서 이제 반발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치죠. 받아주면 손해입니다. 단수 쳐서 굉장한 손해예요. 연결해서 흑이 훨씬 더 두터워진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반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뚫는 진행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80수의 진행인데, 글쎄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좀 악수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뒀을 것 같아요. 이 단수 교환이 있어서 이 한 점 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더 가볍게 행마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뒷맛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실전을 보시면은 제가 기본은 여기까지 뽑았습니다만 조금 더 뒷수를 보여드릴게요. 네, 실전을 보시게 되면은 단수를 생략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밀어가고 받아주니까 이제 버릴 수가 없죠. 이 한 점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거워지는 행마인데 사실 이 단수 생략한 것은 노림 때문이었어요. 이제 잠시 뒤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흙 모양을 이제 가르듯이 최대한 가볍게 입구자로 액마를 해서 양곳마로 몰아가죠. 한 칸을 뜨니까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이거 교환은 하나 막아뒀고요. 이제 선수입니다. 받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어가니까 일견 보기에 흙이 굉장히 곤란해 보입니다. 이 5점과 이쪽이 양단돼서요. 이창호 구단의 노림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꼬부려서요. 넘는다면 뻗는 수가 선수라서 이 넉점이 잡힙니다. 넉점이 크고요.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막아서 이게 수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것이 실전 진행인데요. 단수를 다시 바깥으로 쳐서 2단 패를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의 뒷맛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패는 단패가 아니라 2단 패이기 때문에 뭐 백으로서 얼마든지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이제 백이 먼저 따내니까 백이 먼저 따낸 상태에서 여기 팩감을 하나 쓰고 다시 따냈는데요. 여기서 백도 팩감이 나오죠. 팩감이 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백의 그 유리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은현 구단이 그 명인전 최종국 그 승리를 가져가면서 1997년도 제28기 명인전의 그 타이틀권자가 됐습니다. 그 제자인 이창호 구단을 맞아서 정말 어렵게 그 한 판의 차이로 이제 우승을 가져간 거죠. 조은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바둑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명국 중 한 판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전 포석과 그 현대 감각 많이 달라진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물론 AI로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소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대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AI로 한번 찍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복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